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을 빼고 3년 이상 유지하려면 고장난 장미 신호를 고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5년 이상 감소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환자의 10%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다양한 어떤 진료 경험들, 그리고 주변에서 비만을 치료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5년 동안 자기가 체주로 떨어뜨린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불과 5%에 안 될 정도로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약속도 줄이고 초행적인 노력을 발휘해서 먹는 것도 이렇게 조절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한 초인적인 노력을 그대로 기울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빠진 체중을 유지 못하고 어느 정도 체중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하는 다이어트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다이어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본인이 살을 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못했고, 그러면서 억지로 살을 뺄 수는 있지만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을 까먹게 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를 이 4가지 우리 몸의 시스템의 문제로 봤습니다. 자, 장미신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와 장입니다. 비만 환자 위를 살펴보게 되면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떨어집니다.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우리 위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염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장은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파괴로 인해서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물질을 막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칼로리는 쉽게 흡수하는데 알갱이 음식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 속에 있어야 될 독소들이 장점막을 뚫고, 그것을 저는 항상 선택적 투과성의 파괴라고 말씀드리죠.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가 되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이 굉장히 찌기 쉬운 체질, 그리고 식욕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만 환자의 위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 브레인 포그, 그리고 심해지면 자가 면역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염성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간 기능이 저하, 그리고 소변 유기상 검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검사 소견을 나타냅니다. 자, 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 음식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섭취를 하고 점막을 복원하는 오메가3와 글루타민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법을 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식사량을 절반 정도까지, 다이어트 한동안 절반 정도까지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사량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줄어든 위가 효율적으로 작용하면서 과도한 식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반찬이 아니라 채소, 반찬, 밥, 채소, 반찬, 밥, 이런 순서대로 식사를 해서 장의 기능을 다시금 살리고 보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미신호의 미는 뭘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비만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전달 대사 중심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무기력해집니다. 더불어서 비만하게 되면 염증 세포가 지방세포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많이 방출되게 되고,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많이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되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한 환자들이 만성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 체력이 저하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에너지 대사 기능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산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전환 시스템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전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땀나는 숨찬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더불어 영양소로는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알파 리포산, 활성산소를 줄이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황산화제가 도움이 됩니다. 장미 신호의 세 번째 신은 신경입니다. 비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염증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만한 환자분들의 어떤 교감신경계는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사 기능도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빠른 대사를 보이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시스템에 오랫동안 만성화되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느린 대사, 즉 빠른 대사와 느린 대사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교란이 오게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수축 현상까지도 오게 됩니다. 혈관 경직도가 심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손발 저림, 그리고 까닭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와 분노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자율신경계 교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비만인 이유도 이런 교감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박변이도 검사를 보거나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봐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혼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걷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비우는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적인 어떤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물 복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교감신경계를 깔아앉히고 충분한 어떤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의 저하, 불면증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로는 테아닌이나 마그네슘, 아르기닌 등의 영양요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미 신호의 마지막 호는 바로 호르몬이죠. 비만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성호르몬의 효율이 감소하면서 부신피지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성기 때는 부신피지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 있고 이게 만성화되면 코티졸 수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기능들의 저하가 총체적으로 있게 되면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담지 못하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갈망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심리적 허기, 거미 원숭이형 체형, 어지럼증. 자,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호르몬의 변이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고 여성 호르몬은 또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검사로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코티졸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점점 올라가거나 공복혈당,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같이 검사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이 혈액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티졸과 DHEA라는 호르몬의 어떤 재료가 되는 이 호르몬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코티졸이 높아져 있고 DHEA도 같이 높아져 있지만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 DHEA가 고갈되면서 코티졸도 같이 고갈되는, 그래서 부신, 피로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인슐린 기능과 성장 호르몬 기능을 높여주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주면서 인슐린을 조금 휴식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의 충분한 어떤 섭취가 필요하고요.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아르기닌이나 인슐린 기능을 높여주는 크롬 등의 미네랄 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미 신호 중에 적어도 2가지 정도만 우리가 개선을 시켜도 성공 확률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남겨야 됩니다. 8대 2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8을 하면 반드시 일과 중에 2의 휴식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도 조금 더 늘리는 것들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체중 감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의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실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전략은 필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한 전략이죠. 자,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체중을 몇 킬로 줄였다, 체중이 올라갔을 때 몇 킬로 줄었다, 이런 정량적 다이어트보다는 얼마나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의 신체 기능이 높아지면서 나의 몸의 어떤 시스템이 좋아지고 면역이 높아지는지,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다이어트가 돼야 됩니다. 질적 개념이 중요한 다이어트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사용과 건강기능식품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롭게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체중 감량을 도와줄 수 있는 FDA 공인을 받은 좋은 약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살을 뺄 수 있는 자연 치유력, 의지적 요소가 약물이나 어떤 외부적 요소를 조절하고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본인이 체중 감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 미, 신호, 이 신호를 잘 파악하고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보건력을 잘 활용해서 올바르게 장미 신호를 개선한다면 단지 살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살을 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